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시간, 정두원의 시사점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는데 이 판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네, 세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있어 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허용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 확인해 준 거고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회가 이제 이 공을 떠안게 됐어요. 네. 그동안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게 이제 진보 보수 간 논쟁의 가장 단골 메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좀 정당 간에 피해왔던 셈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된다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정의당은 그 낙태죄를 지금 그 당 정책으로 반대하고 있어. 낙태죄를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야도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토론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런 토론이 좀 건전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이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에 대량으로 사고 팔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본인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처럼 투자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예. 일단 논란의 여지가 이제 많고 또 국민들의 눈에는 잘 맞지가 않잖아요. 네. 판사 부부가 법조인 부부가 그냥 5천 원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냥 보통 판사 부부라면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뭘 묻고 싶냐면 그렇게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몰라도 왜 그런 사람을 꼭 골라가지고 임명제청하냐 이런 얘기죠. 예. 나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건가요?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그거를 찍어서 내려오는 거겠죠. 그 밑에서는 그걸 맞춰주는 거고. 예.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그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죠.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거는 인사 문제가 이제 큽니다. 여러 차례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예. 이제는 그러면 조현옥 수석의 사퇴 이야기 안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제 그건 지겨워서 저도 얘기도 하기 싫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고집 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네. 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랐었는데 내가 그걸 자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네. 국민들은 이제 지겹죠.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 정부 인사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검증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차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문제 부딪혔을 때 정리를 했거든요. 당장 수석들을. 네. 지금 이미 늦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또 그럴 거냐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또 인사 문제가 나오면 또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만큼은 정말 정리를 해야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빨리 나와서 새집 짓자 이렇게 탈당까지 권유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손 대표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대표로서 지금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는 좀 딱해 보여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왜 그렇게 그런 처지에 빠졌겠어요? 예.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의 영향이 크면은 큰 소리치죠. 예. 사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벅차죠. 힘에 벅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를 고리로 해서 지금 뭔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게 더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합 집산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 간의 뭐 투톱 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뭐 전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분간 그것도 임시적으로죠. 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총선 앞두고 계속 그렇게 임시 체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유승민, 안철수 그 체제로 간다 한들 바른미래당이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두 분도 정치적인 위상이 옛날만 훨씬 못하거든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뭐 저 당을 맡든지 간에 맡더라도 별 달라질 건 없죠. 그래서 결국 당은 이제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분열 있게 나눠지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 해체에 대해서는 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섭단체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뭐 교섭단체 구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건 무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평화당 쪽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호날 출신 의원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입니다. 네, 그 움직임이 더 세죠. 그러니까 어쨌든 새누리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나가려면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호남 출신 의원들은 지금 같아서는 제3당을 만들어도 힘들죠. 총선에 나가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그룹을 지어서 합당을 시도하든지 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냥 뭐 이제 또 연합체로 갈 텐데 그때 네. 당은 다른 당이 되겠죠. 지금 정당은 아니죠. 그럼 바른미래당뿐만 아니고 민주평화당조차도 정계 개편이라든가 뭐 이합 집산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 민주평화당 갖고 어떻게 총선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호남당을 만들어서 네.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합당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호남당으로 다 출마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겠는데. 네. 속마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속마음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 정두원의 시사점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